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육성 산업에 향후에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단일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ETF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고 홍콩이나 미국 주식들도 많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육성 산업에 향후에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육성 산업이다라고 봤었을 때는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글로벌리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전반적인 이 경제 운영의 어떠한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공정, 즉 내부의 어떤 사회 모순, 세 번째는 환경 보호, 네 번째는 금융산업에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국 정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육성산업에는 반도체라거나 배터리, 그리고 첨단 소재, 우주항공, 방산, 방산, 그리고 국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환경보호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에도 되게 좋았던 수익률을 냈었던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차, 환경 처리 산업,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정이라는 이런 내부의 어떤 양극화나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규제 산업이 좀 더 많지만,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농기계라거나 아니면 혁신 바이오, 그리고 농업 유통, 즉 농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산업에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얘기는 최근에도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지금 사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정이 혹시 나타나게 되면 그때 다시 따라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료에 아마 보이시는 것처럼 텐센트와 CATL, 즉 텐센트는 어쩌면 규제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중국 정부가 지금 육성하는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텐센트의 12개월 PER은, 즉 밸류에이션은 한 18배이고요. 반면에 CATL의 밸류에이션은 140배입니다. 이미 사실 이 회사가 적정한 지금 가치는 향후 이익을 140년 동안 벌었을 때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140년이라는 기업이 과연 존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즉 그 말은 상당히 비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7월 시장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육성 산업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해당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12개월 PER도 140배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타났을 때 다시 좀 이런 산업들에 진입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16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그때 철강이나 화학,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백마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각 영역별의 1등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중국에서는 대형주만 갔었던 장세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중소형주의 대표 지수라고 불리는 CSI 500이나 CSI 1000 이런 지수들이 대형주 대비 지금 상대 강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주요하게 중국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부양책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첨단 제조업은 어떤 대기업 하나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독일처럼 히든 챔피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전체 나라의 어떤 제조 업 중심으로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말에 산업 규제, 인터넷이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지만, 사실 7월 말에 중국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중소기업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중소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냐 아니면 그냥 강소기업이냐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고 그 기업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전 세계 상위 3등 안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에 필요한 리소스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과거 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했었을 때는 대기업 중심이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을 좀 더 중심으로 이러한 부양책들을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체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어쩌면 전 나라의 미세혈관과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지원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형 기업으로 가게 되면서 전체의 원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들이 다시 좀씩 이런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중소형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어떤 한 제품이나 한 영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중소형주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거는 단일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ETF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전정 특신, 즉 전문성, 그 다음에 정밀성, 특수성, 그 다음에 혁신, 이런 기업들을 갖춘 기업들을 정전 특신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강소기업들이 과창판에 29% 상장이 되어 있고 차스닥 시장에 42%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보다는 오히려 과창판 ETF거나 아니면 차스닥 ETF로 이런 중소기업 육성의 지원과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CSI 500 ETF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